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백정민입니다. 저희 독서 공동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방구석 살롱은 2019년 함께 읽기에 목마른 이들이 자발적 살롱 만들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내 집 거실에서 한켠에는 아이들이 놀고 또 저희는 식탁에 모여 앉아서 책을 읽어 나갔는데요. 다음 해에는 동네 책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풍 나가듯이 동네 책방에서도 책을 읽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나가진 못했지만 그렇게 한 해를 또 보내고 올해는 인문학 살롱을 열어서 줌으로지만 즐거운 독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 읽는 대전 이번 시즌은요. 책 읽어주는 시민 책방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는 에세이입니다.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2020년 11월에 출간되었어요.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도 아니고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도 아닌 박재영 작가의 여행 준비의 기술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독특한 책을 쓴 박재영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그는 의사 출신의 21년차 저널리스트세요. 북 팟캐스트인 YG와 JYP의 책걸상의 진행자이기도 하시고요. 또 나는 의사다 라는 유튜브의 프로듀서 겸 진행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본캐는 청년의사라는 언론의 편집 주간이세요. 저서로는 개념의료라는 의학서를 저술하셨고요. 또 종합병원 2.0이라는 장편 소설도 쓰셨어요. 종합병원이라는 제목을 듣고 드라마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대에 종합병원이라는 의학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의 원작 소설격이 맞습니다. 또 그는 공중보건의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요리 에세이 뭐 먹지라는 것을 또 집필하기도 하셨고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TV쇼에도 출연하시고 그때 엄청 유명해질 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원단의 주치의 자격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도 같이 함께 하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프로 여행 준비러로서 이 야심작을 10년 정도에 기획하셨다고 해요. 이 책은 여행책이 아니라 여행 준비에 관한 책입니다. 전염병은 국경을 막았지만 이 여행 준비에까지는 손을 쓰지는 못한 거죠. 여행을 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또 지금은 바이러스까지 허락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행 준비는 이것들이 다 갖추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이 여행 준비의 기술을 여행이 불가능한 이 시기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떠날 여행을 기약하면서 말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 표지 보이시나요? 초록빛이 도는 민트에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푸른색의 크기가 다른 별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편을 보면 도착 지점을 향해서 비행기가 날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웃긴데 쓸모 있고 가벼운데 진지하다. 또 당신의 취미도 여행 준비가 될지 모른다 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 추천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의 추천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세대 불문 사랑을 받고 있는 정세랑 소설가의 추천사예요.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한 책, 흥미롭게 다층적인 에세이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윤대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우울증 극복을 위한 최고의 명약이라고 써주셨어요. 이분들 말고도 장강면 호설가, 또 김홍비 작가, 또 박혜진 문학평론가, 또 황동규 시인 등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이 부분만 읽어보아도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는 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 준비라는 취미의 매력,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은 또 다른 일상,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은 못 떠나도 마음 많은 이라고 해서 전체 23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매력을 꼽자면 정말 재미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자 이력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팟캐스트도 진행하시고 또 유튜브도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온라인 북토크를 연 적이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말을 정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에세이답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읽으면서 그 재미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 제목인 여행 준비의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1부 여행 준비라는 취미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행 준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행의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여행 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떠났다가 괜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는 평상시에도 성실하게 여행의 명분을 쌓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여행을 더 자주 갈 수 있고, 그리고 가서도 더 당당하게 놀 수 있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 방법을 2가지를 제시를 해요. 여행의 명분을 쌓는 방법 중 하나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시간이 흐르면 찾아오는 지점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살이나 30살, 또 40살 이렇게 0으로 끝나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면 10년마다 한 번씩만 여행을 가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본인이 아니면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나이에 0이 찾아오는 때마다 여행을 떠난다면 또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입사 5년 차, 10년 차 이런 기념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명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의 노력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조금의 노력을 해서 어떤 성취를 얻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또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자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써냈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악기를 하나 배워서 한 곡을 연주를 하게 되면 그때를 기념해서 여행을 떠나거나,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또 여행을 떠나거나, 네, 이렇게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주변에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축하는 받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뿌듯한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걸 기념해서 여행을 떠난다면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의 명분을 쌓았다면 여행 준비의 출발은 마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여행 준비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행 준비의 장점은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저자가 제시하는 걸 적다 보니 나도 나를 잘 몰랐구나 하는 면을 알게 되었어요.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일단 종이를 꺼내서 적어보는 거예요. 연필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땡땡 5가지, 이런 것 정리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5가지,
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또는 영화 또는 노래 이런 것들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선호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적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봐도 나의 선호를 알 수 있고 내가 이런 것들에 행복해 하는구나 또는 이런 것들은 슬퍼하는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 가치관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의 선호를 알게 되면 다음으로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TV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주시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든가 아니면 세계 테마 기행이라던가 또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보니 이런 도시가 참 나랑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에 리스트를 작성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왔을 때 그걸 또 업데이트하고 또 예전 게 지금 업데이트된 것보다 별로라면 예전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선택을 하면 버려지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나에게 가장 맞는 여행지를 선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여행 준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2부에서는 별을 찍어 보아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준비에 재미를 더하는 방법으로 구글 지도에 별 찍기가 있어요. TV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게 특히 여행지에 대한 정보라면 그때 구글 지도를 펼쳐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곳은 내가 가본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네?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되면서 여기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지도에 별을 콕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뭐 세계 지도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진짜 내 건 갖지 못하겠지만 구글 지도에 별 찍기를 해서 나의 별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취미는 별을 찍는 것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같은 컴퓨터에 지도를 펴놓고 별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왕이면 색을 달리해서 찍으면 상대방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곳을 가보고 싶은 희망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제 그것이 이야기의 화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진지한 이야기를 툭 꺼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뭐 아내나 남편에게 당신은 꿈이 뭐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래? 이런 대꾸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구글 지도에 찍어 놓은 별을 보면서 이 지역은 어떻게 알게 됐어? 왜 가고 싶어진 거야?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보다 좋은 대화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상대에게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 이런 공수표를 날려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구글 지도에 찍어놓은 여러 별 중에 한 곳을 함께 여행하면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지도에 별 찍는 방법으로 여행 준비에 재미를 더해주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3부는 몸은 못 떠나도 마음만은 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피자 5조각이라는 이 책의 에필로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가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을 때 일이에요. 일행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약간의 출출함이 있어서 뭐 맥주도 한잔 할 겸 일본의 어떤 작은 피자 가게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그 피자가 서빙되어 나왔을 때 5조각으로 나누어져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피자는 짝수로 나뉘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피자를 보면서 일본 특유의 이 세심한 배려라는 게 이런 건가? 라고 조금 감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때도 일행이 어떻게 5명이었나 봐요. 네, 빈대떡 집에서 이제 주문해서 먹는데 역시 빈대떡이 5조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이렇게 5조각을 하셨냐 했더니 5명이잖아요.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작은 배려, 이거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배려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진심인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세상은 조금 더 괜찮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소회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내 여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해외여행을 할 때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다시 언제 오겠어?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갔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서둘러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가서도 사진만 찍고 돌아서서 또 다른 장소에 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봐야 돼. 절대 여기서 지나가면 안 돼. 라고 하는 풍경은 사실 없고 느리게 봐야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느리게 걸어야 그 풍광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이 참 좋았어요. 생각해보니 어떤 지역에 가 있는 나, 거기에 풍광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있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봤을 때 더 기억에 남고 깊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서둘러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보다는 좀 더 느리게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프로 여행 준비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중요한 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자는 지금 세운 일정 중에서 20% 정도를 줄여라 라고 답하신다고 해요. 네, 이렇게 20% 정도 줄여서 생긴 여유, 그 여유를 나 자신을 그 새로운 장소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책에 또 다른 묘미가 있는데요. 바로 보너스 트랙으로 읽으면 좋을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장 좋았던 여행지, 또 하나는 가장 만족했었던 음식점, 또 하나는 앞으로 꼭 가고 싶은 그런 여행지를 7가지씩 저자가 선별해서 적어 두었는데요. 당연히 본문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또 훌륭합니다. 여행 좋아하는 선배가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찐 정보랄까요? 네, 이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이 책을 펼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취미인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면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행 준비가 취미인 사람은 한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의 소재도 풍부해지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 추억이 풍성해지는 거죠. 또 그리고 좋은 에너지가 쌓이면 앞으로 살아나갈 때 또 좋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진짜 기술도 있어요. 물론 비행기 티켓을 싸게 구입하거나 좋은 호텔을 고르는 그런 방법은 들어있지 않지만 일상을 여행처럼 또 인생은 관광객 모드로 살아가자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에서 여행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즐겨보자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행을 못 가서 마음이 헛헛한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독한 전염병이라도 막을 도리가 없는 이 여행 준비라는 취미를 많은 분들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행할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 여행 준비를 하면서 잘 버텨보자고요.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정해놓은 마지막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문장을 끝으로 책 읽어주는 시민 책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영어가 안 되면 땡땡 스쿨. 예, 이거 아시죠? 네. 여행을 못 가면 여행 준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